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대들의 탈강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5년 뒤에는 강원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고령층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청년 유출을 막을 대책은 없는 걸까요?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에서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연령대는 1020 세대. 특히 20대에서만 3,000명 가까운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20대가 강원도를 떠나는 원인은 구직으로 지목됩니다. 강원 지역에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20대의 그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죠. 20대 유출이 심각하지만 현재 인구 정책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인구대책 540여 개 과제 중 절반 이상이 출산, 육아 관련 정책입니다. 일자리 관련 정책은 고작 10% 남짓입니다. 그나마 지자체가 내놓은 사업들도 천편일률적이거나 효과가 없습니다. 원주 동해시가 시행 중인 행복 일자리 사업, 평창군의 마중물 일자리 사업 등은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또 자격증 취득수당, 청년 취업수당, 취업박람회 등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실제 취직으로 연계되지 못해 사실상 효과가 미미합니다. 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지역의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을 그런 일자리,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부족한 거죠. 20대 유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년 정책이 강원도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그게 과연 진짜 그 청년들한테 필요한 혜택이고 청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지도 좀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강원도는 이미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상태. 이대로라면 15년 뒤에 강원도 내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줄면서 도내 시군의 지역화폐 할인율도 축소됐습니다. 영월군의 경우에는 10%였던 할인율이 절반이나 줄었는데요. 네, 이에 따라 민원이 잇따르면서 영월군이 할인율을 다시 1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영월군 지역화폐 할인율은 10%. 물건을 사고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구매 가격의 10%를 할인받았습니다. 이런 할인율 덕에 영월 지역화폐는 2020년 최초 발행 이후 매년 증가해 1,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할인율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지역화폐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5% 내리니까 체감 느껴지는 게 그때는 이제 그리고 쓰지 말자 우리 그랬어요. 일부러 썼거든요. 사실 그 10% 포인트 때문에. 시민 요구를 반영해 영월군은 할인율과 한도액을 2월부터 다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교적 소비가 늘어나는 5월, 7, 8월, 9월, 11월 5개월 동안 할인율을 10%로 다시 올리기로 한 겁니다. 할인율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국비 지원과 군비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군은 국비 지원 액수에 따라 할인율 10% 기간을 늘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를 우리가 집행해 가는 걸 좀 보면서 영월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규모나 여건상 이게 조금 더 필요하다. 주민들 의견 들어가면서 그렇게 조정할 생각입니다. 할인율 상향 조치가 가장 반가운 건 지역 상인입니다. 지역 경기는 엄청 많이 활성화가 돼요. 그게 사는 사람도 할인율이 많을 때는 많이 줄 때는 조금 더 사고 줄이면 조금 덜 사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죠. 전국 각 지자체에 배분될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액 규모는 15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선 영월군과 고성군이 선제적으로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타 시군의 할인율 인상 여부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설로 통제된 설악산 공룡능선 등 등산로가 다시 개방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3일 오전부터 설악산 희운각 대피소에서 마등령, 비선대로 이어지는 공룡능선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계령에서 대승령, 장수대를 잇는 서북능선도 함께 개방되는데요. 이들 구간은 지난달 14일부터 이틀간 내린 폭설로 1m가량 눈이 쌓여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설악산 사무소는 다만 폭설과 상관없이 겨울철 사고 위험 때문에 통제 중인 오세암에서 봉정암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춘, 봄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이 생긴 건데요. 24절기 중에 하나인 입춘은 대한과 우수 사이에 들어있으며 이때부터 바로 봄이 시작된다고 하죠. 음력으로 1월 14일이니까 올해는 2월 4일 토요일인데요. 입춘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한파가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겨울치고는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대보름인 5일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맞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날이 맑으면서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와 삼척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영남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대보름 행사가 곳곳에서 열릴 텐데요. 날이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뭐 주말 같은 데만 2, 3천 명씩 들어가고 그랬죠. 이제 한 2년 동안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시작을 하는데 정부에서 배를 또 영세업자 진짜 조금 허리 좀 필라 그랬더니 또 못하게 막잖아요. 좀 뭐 3년 설령도 지났다고 못해 가게 확 묶고 나가고 지금 꼼짝도 못해. 2월서부터 운항을 재개하고요. 동묘 서면은 희망택시 그걸 이제 교통카하고 해가지고 물량 배정을 더 받아가지고 희망택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새해 첫 달 물가도 5%가 넘게 올랐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교통비까지 모든 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계속되는 고물가 상황에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홀로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진순 씨는 늘어난 생활비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매달 내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헉헉하죠. 고지서를 보게 되면 이게 맞는 건가? 10만 원이던 난방비가 20만 원 넘게 나왔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받는 기본 월급은 180만 원 남짓.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집이 뭐 따뜻하게 살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게 아무래도 전에하고 똑같이 온도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도 더 춥고 1년 만에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를 포함한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은 5.2%.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 지수는 6%나 넘게 올랐습니다. 문제는 물가 상승으로 지출은 계속 느는데 벌이는 줄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를 많이 타요. 사실 이제 고정적으로 드셨던 분들도
이제 금액이 그것도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드시게 되고 이렇게 끊게 되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버는 수도도 거기서도 줄어들고. 이러한 물가 상승의 압박은 앞으로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이번 달부터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 올랐고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취재진은 생활비 부담에 한 달 전부터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진순 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차 한가득 택배 물품을 실어와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에 나섭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많아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니 힘이 2배로 듭니다. 반나절 동안 택배 물품 50여 개를 배달해 버는 돈은 4, 5만 원.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부업으로 벌고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많은 양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주에 2-3번 하면 그래도 그 주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는 되니까. 저소득층 10가구 중 6가구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만성 적자고 생활비 부담으로 부업에 뛰어든 가장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의. 가령 뭐 아껴 쓴다거나 아니면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 타지 않고 걸어 다닌다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쓰지 않고 뭐 진짜 춥게 지낸다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고요. 이거는 거의 뭐 고정비 형태로 지출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 물가의 어떤 체감 물가의 고통 아주 뭐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한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감자국거리. 이곳에서 42년째 감자탕집을 하는 자영업자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배달 용기부터 식용유, 밀가루 등 안 오른 게 없다고 말합니다. 손님마저 줄고 있어 더 걱정입니다. 모두 물가 다 오르니까 그게 잘 나오시질 않아요. 전에는 조금만 하면 뭐 기분 좋아서 나오고 친지 만나서 나오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나오시질 않아요. 치킨집을 운영하는 전영민 씨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 4만 5천 원 한 깡이에요. 4만 5천 원 정도 하다가 오르는 게 뭐 한 6만 5천 원? 뭐 이렇게 거의 50% 이상 뛰니까 옛날에는 뭐 자재값 오른다 그래도 뭐 한 10%, 20% 이랬잖아요. 근데 뭐 이번엔 그렇게 많이 오르니까. 한 달 800만 원을 벌어도 가게 임대료에 재료값, 가스, 전기요금 등 고정비로 다 빠져나가 남는 게 없습니다. 전기료, 가스값 이런 것도 오르니까 자꾸 마진이 자꾸 줄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체인점이잖아요. 프랜차이즈인데 은평구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장사도 안 되고 마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다 폐업을 했어요. 신사점도 없어지고 북과제점도 없어지고 차라리 그냥 배달 그냥 대행이나 그냥 할까. 물가 상승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상황. 이미 빠듯한 살림에 더 아껴 쓸 것도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영세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춘천 통근택시가 다음 달 22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합니다. 춘천 통근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택과 시내 주요 정류장을 오가는 시스템인데요. 대상자는 춘천 시민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3개월 이상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 오는 13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일까지 진행된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강원도 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1,337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계약 실적을 거뒀습니다. 강원 공동관을 조성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따르면 전시회에서 2천여 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89건의 계약이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388만 달러의 현장 계약이 이루어져 향후 논의될 계약 추진액을 더할 경우 1,337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실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